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가까웠던 이른바 천하용인. 그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하 의원인데 오늘 한 방송에서 허은하 의원에게 한 진행자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좀 뺐다. 그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은 비례대표시거든요. 그러면 당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은 의원직을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을 하겠지만은 뭐 저는 지금 천하용인에서 어떤 충분히 이분들이 합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은 아직 그 시기가 언제인지 출발할 때 같이 할지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가 내년 연말에 어떤 신당 창당을 외치면서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저는 2월 달에 있을 설까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진짜로 신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뭐 아직 안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어떤 여러 세력과의 어떤 손을 잡으려는 여러 세력과의 만남, 조율 뭐 이런 것을 하리라 봅니다. 뭐 윤창현 의원께서 얘기하신 뭐 공천 탈락자들의 뭐 집합소 아니겠느냐 이렇게 폄하하거나 어떤 애써 이 영향력을 뭐 부정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인식도 저는 알겠지만은 실제 저는 누구가 이준석 대표 외에 누구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다른 뭐 민주당에서 명분 있는 분들과 같이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만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오늘 중앙일보에 좀 눈에 띄는 보도 하나가 나와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자료가 이런 돌았나 봐요. 내년 총선 정당 투표율을 분석했는데 이준석, 유승민 합쳐서 신당을 만드는 전제하에 신당의 지지율을 누구 걸 많이 빼가냐 봤더니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많이 빠진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탈한다. 여선행 장관께서도 이거 내부 자료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못 받아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저게 내부 자료로 증명이 됐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요. 지금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준석 신당을 야당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권에 몸 담았을 때가 2011년, 12년 때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포지션이 딱 이거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공격하면서 야당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제 여권을 공격하면서 야당 표를 이제 뺏어갔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위기감을 조금 느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이요. 저는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랑 싸우다가 작년 대선 때처럼 갑자기 화해할까 봐. 이준석 신당이 나오고 나서도 또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 또 울산에서 또 중재를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사실 신당 뭐 그때보다는 사실 상황이 안 좋긴 돌아올 수 하죠. 없는 걸 건넌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뭐 맞긴 대체적인 한데 시각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뭐 고민정 의원, 그다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화해할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내부 문건. 이거는요 이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본인이 옛날에 꼬마 민주당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지금 상식적인 생각은 국민의힘에 손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출연하는 매체를 보면요 대부분 다 사실은 좀 진보 진영입니다. 왜냐하면 MBC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출연한 걸 쭉 보면 주로 그쪽 분들이 나가는 곳에서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정황을 보면 결국은 지금 어제도 보니까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현근택 변호사는 여기하고 같이 토론을 하던데 같이 참 즐겁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명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비명계의 어떤 그 입장과 어떤 이 스탠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 보시면요. 지역구에서 1000표에서 3000표 사이에 결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사실은 전체 득표로 보면 국민의힘이 크게 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각 지역에서 보면 1000표, 2000표 차로 다 이게 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스윙보트 역할을 지금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물론 이쪽에서 가져가겠죠. 그러나 가져가는 포션이 그 부분이 저쪽 민주당 쪽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방식으로 다 지역구에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이건 우리 집인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 의석수는 뭐 거의 180석 가까우게 민주당이 얻었지만 전반적으로 쭉 합을 해봤을 때는 민주당 득표율과 국민의힘 당시 야당의 득표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그 1000표 지역구 2000표를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이준석 신당에서 뺏어오는 표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많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비명계하고 플러스를 힘을 합할 경우에 가장 위력적인 거죠. 물론 뭐 아직 이상민 의원밖에는 안 만났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리고 그런데 오늘 대구에 가서 뭐 이제 대구 출마 가능성도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행보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유일한데 여전히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 좀 고칠 게 있어요. 그 뭐가 뉴스에 있습니까? 나간 거. 내가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 여러 경로로 시도를 했는데 다 반대는 거예요. 아버님 통해서도 했고 뭐 가족 통해서도 했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어서. 이준석 전 대표 아버님에게까지 전화를 하시고요. 아니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예.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 네. 제가 불쑥 내려가서 네. 뭐 그것도 예의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노력을 했잖아. 만나려고. 변명이 아니고 그건 뭐 제가 사전에 시도를 안 하거나 접촉 시도를 안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뢰입니까? 제가 아버지의 지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뭐 정치한 빚진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나라 예법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언플이었어요. 그 방송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인요한 씨에게 연락한 거 단 하나도 없다. 내 전화번호를 알긴 아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 만날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부질없어 보일 수는 있긴 한데 네네. 최혁진 변호사님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 얘기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좀 다르고 실제로 이 전 대표는 나는 학폭 피해자고 인요한 위원장은 가해자 대리인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저는 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준석 씨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지. 가해자니까 징계를 받았지 피해자가 징계를 받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준석 씨가 아직도 당대표이고 인요한 위원장이 당대표한테 무작정 당대표실에 찾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왔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부산에서 열린 건 토크 콘서트잖아요. 누구나 다 가서 착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다음에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위에서 그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 내려온 사람을 영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박 주는 것이 그게 과연 잘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본인은 식당에서 등 뒤에서 뭐 누가 자기한테 험담했다라고 또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전 참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너서 연락을 좀 취했다는 게 인요한 위원장 얘기인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연락한 적 없다더라. 부수적인 문제긴 한데 일단 글쎄요. 그 부산에 직접 찾아간 거 이외에는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의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이 만나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이준석 신당 관련한 이제 영남 기반의 대구 출마 얘기를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